소금 제가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어제도 한 분에게 소금 얘기 드렸더니 집에 있는 소금 물 타 드시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먹는 거보다 낫죠. 근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있는 거?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어요. 3년간 간수 뺀 소금이거든요. 이거 드시겠어요? 저라면 안 먹을 것 같아요. 그쵸? 이게 3년간 간수 뺀 소금이에요. 근데 이 안에 지저분한 게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눈에만 하얘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많은 게 녹여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황토로 해가지고 소금을 끓여서 내려서 먹는 그거에서 맨 밑에 위에 물을 따라서 이제 그거는 먹는 물로 빼고 맨 밑을 봤더니 48시간을 가열했는데도 밑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할까요? 죽염이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쵸? 보라색, 붉은색 도는 것도 있고요. 검정색, 노란색, 유황소금은 또 노란색에 그 유황가스의 안 좋은 냄새까지 나죠. 이게 과연 깨끗할까요? TV에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천일염이 친환경적인가?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소금들이 확실히 맞는가? 유해성은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소금은 1000도씨, 850도씨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1000도씨면 용융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크리스탈처럼 깨끗한 이런 불순물 많은 소금 말고 깨끗한 소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맑은 소금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 소금 먹는 방법은요. 아플 때 맞는 링거가 0.9%의 소금물이에요. 1리터에 한 스푼 9g, 밥 스푼 한 숟가락이 10g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내가 먹는 생수병이 입구가 작아서 밥 숟갈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티스푼 있죠. 작은 게 2g, 큰 게 5g이거든요. 작은 거 많이 쓰실 거예요. 그 물병 안에, 생수병 안에 넣으려면 그걸로는 이제 한 5번 정도 넣으셔야겠죠. 1.8리터 병이면은 한 몇 번 넣어야 될까요? 그쵸. 9번 정도 넣어야겠죠. 저희가 효소 먹고 난 그 병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말씀하세요. 제가 잘 씻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다 택배 나갈 때 넣어드릴게요. 근데 그게 진짜 저는 물병으로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1리터예요. 1리터니까 그 티스푼으로 넣으면 5번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0.9% 소금물. 나 진짜 정확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염도계 구매하세요. 인터넷에 한 2만 원 전후로 살 수 있거든요. 쌀쌀한 날씨에 소금차. 우리 민경 강사님이랑 저희가 그때 수다 삼매경에 빠져 5시간 수다를 떠는데 핫팩 없이 1시간 동안 몸이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1시간에 한 번씩 소금차를 타서 마셨더니 굉장히 몸이 좋더라고요. 커피, 생과일 주스, 각종 요리에 건강한 짠맛. 조그만 병에다가, 다이소 가면 조그만 병들 많아요.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갖고 다니시면서 아이들이나 가족들 하나씩 챙겨주세요. 그리고 커피 먹을 때도 조금 타면 훨씬 맛있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맥심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우리나라 맥심 커피요. 수출 많이 했던 이유가 요거 때문이잖아요. 소금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어가지고. 자, 이제 칼슘으로 넘어갈까요? 이온 칼슘인데요. 칼슘이 부족하면 140여 가지 질병이 발생합니다. 요 영상 하나만 저희가 좀 보겠는데. 주의 심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칼슘이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셨죠? 저도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왔던 건데요. 칼슘은 없으면 우리 몸에 몇 가지 질병이요? 140여 가지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멈추게 되는 거죠. 수용성 이온화된 이온 칼슘, 이온 미네랄이 17종이나 들어있는 저희 이온 칼슘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물이 중성이 7.5로 중성이거든요. 그 이온 상태에서는 리트머스 종이 넣었을 때 보라색에 가까이 나와요. 근데 마르고 나면 정확하게 중성 7.5의 pH가 나옵니다. 근데 중성의 pH에서 99% 이상 이온화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몸은 전부 다 중성이에요. 피부 외벽이 약산성 pH 5.5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몸은 전부 다 7.5의 중성이라고요. 그래서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성의 이온화 기술을 가진 이온 칼슘을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이 중성이니까 흡수가 빠르겠죠. 복염효소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빠르게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회복을 빠르게 해줄 수 있을까? 건강을 생각하는 복염효소는 건강을 위해 기다려야 돼요. 강황이 좀 기다려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에 저희가 강황을 생산해서 그러니까 캐는 거죠. 밭에 가서 같이 캐셔야 돼요. 캐실 분들 많이 오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효소 한 병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릴 일인가 했는데 기다려야 돼요. 정말 좋은 걸 먹으려면. 선조들의 지혜로 독을 무독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 발효. 복염효소는 오랫동안 발효만을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발효를 통해 내 몸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한 정성과 시간이 깃든 발효 기술. 오랜 기다림이 제품으로 탄생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그 소중함을 알기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귀한 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복염효소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환경오염이 가속화돼서 이 지구상에서 먹는 것마다 전부 다 독이라는 거예요. 식재료도 독성화가 됐죠. 인체도 아토피나 알러지 등 피부 질환이 발생하고 있죠. 암이나 뇌질환 등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요. 희귀질환, 루게릭, 파킨슨 등 희귀질환도 너무나 만연해졌습니다. 오염된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발효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주로 이제 알고 있는 감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설사 아니면은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음식으로 인한 독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토, 설사, 위장기 질환, 두통, 피로, 불면증, 신경계 질환, 허리 통증, 관절 통증, 근골격계 질환, 기침, 천명, 천식, 호흡기계 질환, 두드러기, 습진, 면역계 질환, 빈혈, 저혈당 등 생활 불편 질환까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증상들이 음식 알러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음식 알러지인데 음식 알러지가 좋아지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독을 무독화하는 발효라는 거예요. 복염효소는 전기, 화학, 보존제, 방부제, 첨가물 딱 리버스 생각 아니에요? 이런 거 전혀 없이 몸에 해로운 성분 전혀 없이 건강하고 전문적인 안전한 발효 제품으로 만듭니다. 발효 촉진제가 들어있는 효소, 식초, 간장은 하루만 해도 만들어 24시간 만에 빠르게 발효를 촉진하는 촉진제가 들어있는 제품들은 역시나 내 몸에 들어와서도 빠르게 산화를 시킵니다. 산화가 된 철은 빨갛게 녹슬어 버리듯이 우리 몸이 빠르게 산화된다면 빠르게 병들고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발효 촉진제가 없는 건강한 효소만 담았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재료로 건강하게 만드는 복염효소. 자연이 준 재료가 효소가 되는 순간 재료는 약이 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현재 저희가 살 수 있는 게요. 부추효소와 오미자 효소예요. 아로니아는 저희가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강황은 좀 수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강황은 저희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한 병 있어요. 한 병. 그리고 아로니아가 3개 있네요. 3개. 그쵸? 근데 저거는 2병은 이미 예약을 받아놓은 거라 한 병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오미자는 주문이 조금 가능한 상태인데 제가 저 밑에 넣어놓은 거를 깜빡해가지고 찾아냈어요. 부추는 아마 제가 이제 오늘 중에 주문할 예정이고요. 또 새로운 부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문이 가능한 건 부추하고 오미자예요. 되게 신기한 회사 아니에요? 더 많은 제품을 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를 하나를 전달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를 챙겨드리고 싶은. 제가 도라지 고를 다른 회사 걸 많이 먹어봤어요. 근데 이런 도라지 고는 처음 먹어봐요. 근데 이거는 도라지 고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깊은 도라지다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도라지 뿌리를 9번 찌고 말려서 차갑게 하고 9번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약성은 강화되고 독성은 중화가 되게 되는 거죠. 오래된 도라지는 산삼과 비교될 정도로 좋은 성분과 그 효능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의 의성이 기록된 내용을 보면 허파와 목 그리고 코와 가슴병을 다스리고 벌레의 독을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독을 다 해독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특히 이제 외부 바이러스 침입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죠. 산후병과 부인병, 냉병, 이질, 진해 거담, 위산 과다 등에 쓰여지고 호흡기와 기관지,
누군가는 이 도라지 드시면 속이 아리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위장 쪽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회사 제품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위장 안 좋은 저희 어머니나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호흡기와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도라지는 민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약재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재료로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 복염입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복염 효소에서 만드는 이 효소나 어떤 자연적인 제품들은 건강한 효소 자연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방부제, 첨가제, 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침전물이나 잔여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막 더럽다고 생각하고 버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발효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니까 밑에 남아있는 게 안에 미생물들이 이 안에서 활동하고 나은 그런 아미노산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천연 아미노산은 저는 고기랑 안 바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기는 먹어서 4번 정도의 합성 분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의 단백질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효소 안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은요, 이미 미생물, 수없이 많은 미생물들이 먹고 대사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막바로 우리 몸에 쓰여질 수 있는 매우 입자가 작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양이 적지만 굉장히 고효율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0g의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까? 그 중에 5g 정도라도 효소에 섭취할 수는 없을까? 이런 얘기들이고요. 건강 365 파우더도 마찬가지죠. 식물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식물이 단백질이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있으니까 조직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세포의 기본 단위는 다 뭐예요?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식물들이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침전물이나 잔여물이 몸에 나쁜 게 아니라 특히나 개봉하기 전에는 생기지도 않았던 게 개봉하고 나면 생기는 게 하얀 막이에요. 효소 위에. 근데 그게 천연 암 치료제로 쓰인다는 거. 그만큼 귀하다는 거. 옛날에는 간장 위에 하얗게 뜬 거 다 버렸는데 요즘은 다 먹으려고 하죠. 암 치료제니까요. 같은 시기의 발효라도 색상, 냄새, 맛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색상, 냄새, 맛이 다른 것은 수제 제조 제품의 특징입니다. 발효식품으로 병이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습니다. 효소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소에 대해서요, 모르시면 드시면 안 돼요. 모르시는데 드셨다가 깜짝 놀라실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1년 동안 복용 효소가 아닌 다른 효소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지식이 좀 쌓인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개념이 완전히 싹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음식이 썩는다는 개념이 발효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발효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발효식품으로 병이 팽창하거나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치매 유병률이 최저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카레 때문이죠. 네. 근데 보시면 표가 있죠. 우리나라가 10% 정도예요. 미국도 10% 정도래요. 캐나다 8%, 영국 6.6%. 근데 인도가 몇 프로예요? 1.1.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1%밖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강황 때문이라고요. 강황의 11가지 효과. 이건 저희 책자에도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넘길게요. 항염 효과, 면역력 조절 효과, 소화불량 등 소화기관 문제에 도움을 주는 효과, 혈액을 맑게 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 이것 때문에 진짜 꼭 2달을 전 드셔보시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달, 2달 정도 드시면 뭘 알게 돼요? 내 피가 맑아진 걸 직접 아실 수 있게 돼요. 진짜 이거는 꼭 드세요. 항암 효과, 뇌 기능 및 뇌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고요. 혈당을 조절하고, 이건 제품 아니고요. 강황 자체의 성분 효과입니다. 관절 건강 및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되고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때 강황이 핫했었죠. 스트레스 완화, 숙면 유도, 이렇게 좋은 강황 꼭 드세요. 11가지 기능 살펴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저희가 스티커가 붙여져서 판매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포장을 너무 많이 해놓은 게 위에 병 아시죠? 병을 이렇게 밀봉하는 그것도 녹여버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리병에 포장한 이유가 있어요.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병에 포장을 하면 겉에가 끈적끈적해져요. 뚫고 나와버려요. 강황이 그만큼 센 거죠. 동의보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강황안의 대표적인 특징이 항산화, 항염, 항노화, 슈퍼푸드거든요. 근데 저희 강황안이 뭐가 다르냐? 건강한 땅에서 자란 건강한 강황입니다. 청정 지역의 맑은 공기, 시원한 계곡물을 먹고 자라고요. 나중에 캐러 가보시면 아신다니까요. 에너지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차가 들어가는 길에서 끝나서 한참은 아닌데 쭉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 뒤로 넘어가면 개족산이에요. 대형기계, 금속기계를 통한 생산 방법을 최소화한 소량 생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원래 수제가 더 비싼데 직접 구매해서 드시면 안 비싸다고 느끼실 거예요. 무방부제, 무첨가, 첨가물이 없는 제조고요. 환 제조를 위해서 보리가루 10%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황의 주성분 커큐민이죠. 커큐민 하면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의보감에 보면 강황은 성질은 뜨겁고 효능은 울금보다 강하다라고 하고요. 혈괴라고 해서 우리 정맥류 있으신 분들은 꼭 드셔야 돼요. 보면 정맥류 수술하려고 다리를 딱 이렇게 혈관을 꺼내고 혈관 안에 혈전들을 꺼내보면 덩어리 형태로 꽉 막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녹일 수 있을 만큼, 왜요? 플라스틱도 비닐도 뚫고 나올 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혈액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강황만큼 저는 좋은 성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용종, 월경, 어혈을 풀어주고 풍과 기창이 좋다.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생리불순을 치료해주며 냉기를 없애주고 풍을 제거하며 출산 후 나쁜 피가 심장에 흘러들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다스리는데 큰 효과가 돼요. 여기서 나쁜 피라는 거는 아주 단순해요. 혈전이 녹아있는 피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후에 혈액이 좀 응고된단 말이에요. 그런 피가 들어가는 걸 방지한다는 건 그게 해소가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항암, 항염, 항산 효과를 가진 강황황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과학적으로 입증됐죠. 게리스몰 박사님이 늘 주장하시잖아요. 박사님도 물어봤어. 뭐라고요? 정말 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거 하나만 꼽아주세요 했더니 커큐민, 강황 드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황은 카레의 주 원료다. 실제 인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낮은데 카레에 포함된 커큐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뇌기능, 뇌인지 기능 이게 정말 걱정되신다면 강황 꼭 챙겨 드시고요. 비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저희 비누는요, 먹을 수 있는 비누를 만들고 싶으셨대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비누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만들었으니까 나왔겠죠. 아니 그렇다고 드시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드신 사례가 있는데 암까지 치료됐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과대 광고라 저는 말을 못 하고요. 이미 말을 해버렸죠. 근데 그렇다고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먹고 안 먹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비누 하나를 쓰더라도 좀 좋은 비누를 쓰자. 그래서 어떤 분은 난 유황 비누 쓰는데 나는 뭐 순지트 비누 쓰는데 만약에 유황하고 순지트 다 들어가 있는데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하면 그쵸. 그리고 제가 몸에 좋은 비누를 백화점에서도 사보고 인터넷도 사보고 지인 소개도 사봤는데 전부 다 물러지더라고요. 수제 비누 특징이라고 했어요. 근데 비누가 뭐 CP 비누냐 뭐 비누냐 이렇게 해서 비누가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단단한 비누예요. 근데 이 단단한 비누가 다 쓸 때까지 그렇게 다른 비누들처럼 녹아내리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경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비누 한 장을 한 달 정도 쓰는 것 같고요. 아니 비누만 막 온몸을 하진 않잖아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비누를 몸에 발라요. 몸이 좀 아픈 부위, 팔 같은 경우 많이 쓰다 보니까 인간을 이롭게 자연에는 더 이롭게 이 비누를 만약에 사용하면 생분해가 잘 되거든요. 생분해가 잘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세제 쓰고 나면은 물속에 용존산소가 확 떨어진대요. 그래서 물속에 물고기가 죽는다고 해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분해가 되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얘가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비누들이 한 달 걸릴 거 얘는 하루 이틀만 해도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물고기 실험을 했어요. 물고기 사는 데다가 비누를 갈아 넣어요. 다른 비누 갈아 넣으면 물고기 둥둥 떠서 죽는데 요 비누 갈아 넣으면 죽지 않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비누를 사랑하는 비누 지구를 살리는 비누 이야기 한번
알면 알수록 신기한 비누인데 제일 먼저 몸이 닿는 공간 침대나 책상이나 TV나 이런 데 두고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옷장, 서랍장, 냉장고, 선반, 신발장. 저 이번에 이사 갔잖아요. 이사 갔는데 집 고쳐서 가서 냄새가 엄청 심했거든요. 눈이 아플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되게 좋은 재료를 썼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처럼 뭐 페인트 냄새 난다거나 전혀 없는데도 벽지 냄새도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막 저는 불편했어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온 것처럼 목도 너무 따가웠고 그래서 이제 집에 비누를 한 박스를 갖다 그냥 다 깔아버렸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5분도 안 돼가지고 냄새가 다 잡히더라고요. 뭐만 남았냐면 눈이 막 이렇게 따갑던 거는 덜 따가워지고 냄새는 없어요. 냄새는 진짜 너무 잘 잡아요. 저희가 김치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김치 냄새가 냉장고에 확 났었는데 비누를 10장 까서 그냥 넣었더니 하나도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죠? 신발, 애들 신발에도 다 넣어놓고 있고, 저희 딸이 이제 일요일날 교회 가는데, 엄마, 내 신발에 왜 비누 넣었어? 그래, 네 신발에서 발냄새 난다. 이 말은 못하고, 빼서 신어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아이들 발냄새 되게 잘 잡고요. 비누를 통째로 꼭 넣어야 되나요? 발라주셔도 돼요. 물 묻혀서 살짝 발라주셔도 돼요. 청결과 냄새 취약한 곳에 꼭 사용해 보시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냉장고에 들어갔던 김치 냄새를 머금은 비누를 욕실에서 그냥 씻는다? 그럼 내 몸이 뭐가 돼요? 김치가 돼요. 김치 냄새 번복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다시 물로 씻어주면 없어져요. 근데 요 비누를 김치 냄새가 이렇게 비누를 코에 댔는데 김치 냄새나 음식 냄새가 난다 그러면 물을 2-3번 정도 묻히세요. 그리고 냄새 맡다 보면 안 나거든요. 그 상태로 햇빛에 그냥 널으시면 돼요. 베란다 이런 데다가. 세 번째는 욕실, 싱크대 등 씻는 곳에 사용해 보세요. 진짜 좋아요. 저희 아들 발냄새가 심했는데 제가 신발마다 다 넣어놓거든요. 요즘 발냄새 안 나요. 슈데트 비누의 성분을 좀 보면 화학 성분 대신 한방 원료. 그리고 천연 비누,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등 피부 염증에 도움이 되고요. 정화, 항염, 방부, 살균 등 강력한 세정력으로 정말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날 사진 찍는 것 때문에 평소 메이크업 안 하는데 그래서 짙은 화장 지우려면 집에 클렌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일반 클렌저, 폼 클렌저는 있어도 전문 클렌저는 없거든요. 제가 화장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요 비누 하나면 끝나요. 마스카라, 이 워터프루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싹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걱정되신다 그러면 이제 비누를 이렇게 물에 적시셔가지고요. 거품 내서 닦지 마시고 비누 자체로 눈을 슥 해보세요. 그러니까 속눈썹에 물을 좀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한 1분 정도 있으면 좀 촉촉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비누로 물 한번 부셔서 비누 자체로 눈을 슥 지우면 이 갈치비늘 같은 그런 것들도 싹 지워져요. 너무 좋죠. 자연의 모든 물질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에로드 가지고 수맥 테스트 했잖아요. 너무 재밌어들 하시는데 그 집에 수맥이 있는 자리가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 하나는 아이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들은 요 자리에서 재웠는데 여기 수맥 있잖아요. 그럼 굴러가서 딴 데서 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자는 자리는 전부 양지 바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게 어린아이들 있죠.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보면 분명히 여기서 재웠는데 애가 굴러가. 그거는 애가 잤던 자리가 편치 않은 음지인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다고요. 그래서 그 집에도 꼭 어느 자리에서만 잔대요. 근데 엄마가 재우는 자리에서 늘 벗어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저희가 수맥 테스트 했더니 X자 그리더라고요.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재미삼아 좋아요. 종교랑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자연의 기운들을 한번 보는 거니까 재미를 한번 보세요.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건강 속옷 진짜 대박이죠. 늘 쪼이고 갑옷 같은 속옷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입어보시면 안 그렇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죠. 비대칭 때문에 그런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내가 거울을 봐요. 거울 보고 어떻게 생겼어요? 오른쪽 어깨가 어떻게 돼? 등뼈가 왼쪽으로 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휘려면. 그렇죠. 왼쪽으로 휘려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고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고 이 우체형이에요. 우체형들인데 그게 심장하고 폐에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빨리 거울 가서 보세요. 어깨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좌체형은 뭐냐? 간, 위,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인데 왼쪽 골반 올라가고요. 왼쪽 어깨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X자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왼쪽 골반이 내려가고 왼쪽 어깨가 내려갔는데요. 그거는 간단한
변형이에요. 그거는 쉽게 잡아요. 저희가 저희 샵에 오셔도 20회 미만으로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심한 X자 변형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치료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병원 치료도 되게 오래 걸리시고요. 저희가 관리로도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뚤어진 어깨. 이 각도가 완전 그쵸? 이분이 가만히 있어도 고개가 옆쪽으로 떨어지셨어요. 근데 2달 후에 반듯해졌죠. 문제는 뭐냐면 이 실이 다 녹아버렸어요. 실이 다 녹아서 다시 재구매하셨죠. 엉덩이도 마찬가지죠. 골반이 지금 보이시죠? 한쪽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자 보시면 이쪽 어깨 떨어졌어요. 어느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쪽 엉덩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죠. 그럼 뭐예요? 우체형이라고요. 근데 실이 다 녹아버린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근데 엉덩이가 평평했던 게 힙업이 됐어요. 동글동글한 엉덩이로. 2달 후에 이런 변화도 있고요. 입으시면은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는 24시간 착용 가능한 원적외선 섬유가 답이다. 제가 오늘 다이소에 갔는데 시어서커 이불 5,000원에 파는 거예요. 혹시 이불 사실 있으면 꼭 가세요. 그거 작년에 제가 22,0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거든요. 와, 근데 원단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유성 온천역점에 있는 다이소에 지금 팔고 있어요. 거기 한 10개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가서 사세요. 이게 100m에 200m니까 성인 한 사람 충분히 머리까지 덮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왜 여름에 그런 걸 쓰냐. 외부 온도가 막 4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 인체는 36.5도를 좋아해요. 그럼 4도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가 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불들을 덮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몸은 36.5도여야 되는데 나이 먹을수록 계속 온도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쵸? 보통 이제 70 정도 된 평균 온도를 재봤어. 몇 도래요? 35에서 36도 사이래요. 근데 35도가 암의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암 발병할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들 뜨겁잖아요. 애기들 봐봐요. 안고 있으면 내가 땀난단 말이에요. 근데 원적외선 섬유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역시나 이런 이제 이렇게 많이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가 휴대폰으로도 촬영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플로 찍은 거예요. 혹시 아세요? 어플 보면은 이게 나오는 어플이 있습니다. 체온이. 이렇게 찍어져요. 진짜 신기해요. 물건이나 이 휴대폰 이런 가전제품 다 찍어지거든요. 이런 거 모르셨죠? 근데 꼭 한번 찍어보세요. 근데 이 원적외선 섬유를 손에 올려놨을 때 손의 온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대박이죠. 원적외선 어떤 그 논문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손상된 세포가 있어요. 이게 재생이 된다는 거. 혈관이 재생된 거고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다글다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하나. 이게 항산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혈관 유지가 건강한 혈관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수족냉증이나 손발 차고 냉기가 많고 막 냉기가 내면서 훌훌 나와요. 이런 분들은 꼭 도움 받아보시고요. 이런 이제 어떤 모세혈관 촬영하는 카메라로 본 이런 영상들, 그러니까 사진들도 있고 정말 원적외선 검색하시면 이런 자료들이 엄청 많습니다. 원적외선 왜 입어야 돼? 이거예요. 일반적인 열은 대류열이에요. 그래서 튕겨나가요. 근데 복사열로 신부주열로 집어넣어주는 게 원적외선입니다. 밖에 나가서 태양광을 쐬고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속부터 뜨겁잖아요. 그쵸? 뱃속이 뜨겁다고요. 근데 우리가 온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 딱 끄자마자 되게 춥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뱃속이 데펴지지 않아서 뼈속부터 데펴진다고 하잖아요. 원적외선은 뼈속부터 데피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저희 그 리버스 인터내셔널 제품들 좀 살펴봤고요. 스카프 라인, 효소 라인에서 저희가 정리된 게 좀 있는데 다음번에, 오늘은 복잡하니까 다음번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슈데트 뷰티 제품 설명 마지막으로 리버스 인터내셔널 회사 소개랑 제품 소개 마칠 건데요. 너무나 잘 아시죠? 아까 전에도 100ml 5개 주문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택배로 발송해 드렸는데 이 슈데트 뷰티의 바디겔의 가장 극장점은 이거예요. 바르면 가볍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저는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여드름 피부예요. 여드름 피부 별짓 따위도 안 된다 그러면 바디겔 바르고 주무세요. 바르실 때 좀 문질러 주시면 너무 좋고요. 얼굴 관리기구 있으면 그걸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발라주시고 관리하시고 싹 닦아내세요. 싹 닦아내고 나서 집에 좋은 거 있죠? 좋은 화장품 발라주세요. 흡수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가시죠. 레드입니다.
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체온인 우리 딸, 그림 그리는 우리 딸, 목, 어깨, 손목 통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딸, 어깨에 쓱 바르면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해지는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레드겔. 그래서 만들었어요. 저는 사실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만들고 나서 우리 딸이 제일 좋아했고 가장 많이 사용해줬어요. 너무 사랑해줘서 감사하죠. 건강하면 진짜 아무 느낌 없고 염증 근육통 부위에는 느낌이 있는 레드겔입니다. 레드겔이는요, 바르는 순간 뜨거워지는데 재밌는 건 건강하면 아무 느낌 없다는 거예요. 체지방 감소, 근육통, 손발저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 레드겔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바르면 아무 느낌 없는 핑크 저희 바디겔은요, 아무 느낌 없어요. 눈에 발랐을 때 약간의 자극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걸 바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을 발라도 눈은 따가우니까요. 엄청난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색깔만으로도 강렬하잖아요. 레드겔은 PPC에 무겁고 답답한 뜨끈함이 아닌, PPC 안 들어가 있습니다. 캡사이신의 감당할 수 없는 짜증나는 뜨끈함이 아닌, 캡사이신 없습니다. 그리고 캡사이신 사용한 후에는요, 엄청난 냉기가 찾아오거든요. 막 이빨이 부들부들 떨리는, 저희는 그거 아니고 들어가 있다고 하면 청양고추, 저희 한국의 고추, 청양고추가 아니라 한국의 고추, 토종고추고요. 아궁이에 나무로 불을 뗄 때 거기 따끈하게, 이제 40 넘으신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더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죠. 요즘은 이제 불멍하니까 알 수도 있겠다, 그쵸? 겨울 할머니네 아랫목 같은 뜨끈함이 햇빛을 오래 쐬면 어깨가 뜨끈해지는 뭉근한 뜨끈함이 느껴지는 레드겔입니다. 저도 겨울에만 사용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 레드 컬러의 의미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뜨거운 느낌을 표현하기도 했고 태양의 원적외선 같은 따뜻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궁이에 나무로 불을 때던 온돌방의 뜨끈함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사용 시에 몸이 따뜻해지거나 뜨거워질 수 있음을 표시해서 조금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사용 시에 강한 느낌이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함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게 토마토 레드라는 색상이거든요. 엄청 강한 레드 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칼프는 7년간 머리 때문에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 제가 이거 사용하고 머리가 제일 많이 났죠. 허리까지 긴 머리를 다 모아도 작은 귤 한 개밖에 안 됐었어요. 진짜 조금이었거든요. 나의 머리숱을 집게핀으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한 스칼프. 지금은 머리숱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바르신다고 머리가 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노폐물이 나가면, 원래 머리가 씨앗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내 두피 안에. 근데 노폐물이 너무 많아서 못 나온 거야. 쉽게 말해서 저 집 문을 열고 싶은데 앞에 쓰레기장인 거야. 그래서 쓰레기를 하나하나씩 치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스칼프고요. 이 스칼프 겔을 바르시면 그 쓰레기가 치워져서 집 현관문이 열린다고. 현관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빼꼼하고 머리카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소개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온라인에 올려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